안녕하세요. 푸른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2025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험을 칠 당시에 이제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험에 대한 조언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아낌없이 많이 주셔서 도움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많이들 올려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 조금 그런 시험 노하우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늦게 듣게 되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랑 좀 다르거나 하면은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험에 관한 얘기를 조금 연초에 미리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올해 시험은 10월 25일 토요일에 이뤄지더라고요. 항상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을 쳤었고, 올해 합격자 발표는 11월 26일에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일단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에 민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법, 공법, 그리고 공시법, 세법 두 개 합쳐서 이제 공시세법이라고 하죠. 이게 한 과목으로 시험을 치지만 사실상 이제 두 과목 나눠져 있기 때문에 총 6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학원을 다니시든 인강을 하시든 다 교수님도 6분이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최근 합격률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보통 한 20% 초반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합격률이 사실 20% 초반대라 하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우리 중개사 시험이 쉽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게 60점만 넘으면 되고 꽈락 40점만 커트라인으로 넘기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또 응시 제한이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뭐 국민 자격증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렇게 쉽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공부를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결코 쉬운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34회 공인중개사를 이제 1, 2차 동시 합격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에 부동산 사무소를 차렸고, 지금 그 사업장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제 시험 노하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을 꽉 채워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육아휴직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직장인이던 시절에는 육아휴직을 하면 시간이 많을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면은 뭐 좀 시간이 남을 테니까 그 남는 시간에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노후를 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요. 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후회를 했어요.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 라는 거를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육아도 너무 힘들었고요. 11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긴 했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때는 많이 없었어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이제 아이를 재워놓은 밤에서야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 시간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메가랜드에서 이제 좀 압축해서 공부 시간을 압축해서 해주는 강의가 있는데 그걸 이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면 밀리지 않고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만 들으면서 복습은 없이 일단 강의만 밀리지 말고 듣기에도 좀 벅찼던 것 같아요. 낮에 육아하고 밤에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까 좀 많이 피곤하기도 했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11월부터 2월까지는 그렇게 복습 없이 공부만 하다가 이제 3월부터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 3살이 되면서 그때부터 저에게 약간의 자유가 주어져서 3월부터는 이제 아이를 등원시키고 나서 집안 정리를 조금 해놓은 다음에 10시부터 아이가 하원하는 3시까지 하루에 5시간인데 이제 밥 먹을 시간도 저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5시간을 그냥 컴퓨터 앞에서 책상 앞에서 앉아서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주말은 또
아이랑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어쨌든 저의 원래 본 역할이 또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의 본 직업이 있기 때문에 주말은 가족들을 위해서 비웠었고 그래서 그 평일 5일 동안 하루에 5시간씩은 정말 죽어라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한 9월, 10월 이때부터는 이제 주말에도 조금 남편한테 육아를 일임을 좀 하고 또 저희 가족들한테도 좀 도움을 많이 청해서 9월, 10월은 주말에도 이제 독서실을 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공부 시간은 대략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공부 진행 방법은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은 저희 시험은 이제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를 불합격하면은 2차만 합격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차를 합격을 하게 되면은 2차는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해에 2차를 다시 응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1차를 불합격하고 2차만 합격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1차에 많이 초반에 조금 공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 판단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1차 과목 위주로 복습을 많이 했었고 2차 과목은 그냥 인강을 밀리지 않는 선에서 듣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이제 11월, 12월 2달 동안은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수투감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계산 문제도 나오고 하는 파트들인데 부동산 학개론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세 파트에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 계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도 꽤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11월, 12월에 수투감 세 파트만 좀 죽어라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좀 어려운 파트를 먼저 좀 잡고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계산 문제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파트들은 11월, 12월에 미리 공부를 해서 어려운 거 먼저 매맞고 시작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수투감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학개론의 나머지 조금 수월한 파트들은 1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은 저는 어려운 파트를 미리 잡고 가서 그런지 뒤에는 좀 쉽다고 느껴서 좀 공부를 수월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오답노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1차 과목은 보통 부동산 학개론을 편애하시는 분들은 민법을 어려워하시고요. 또 민법을 편애하시는 분들은 학개론을 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조금 두 과목의 성격이 굉장히 다른 편이에요. 저는 이제 학개론이 좀 더 저랑 잘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개론 먼저 공부를 좀 많이 했고 민법은 도통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많아서 그냥 뭐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그런 것들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답노트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그 오답노트들을 제가 잘 항상 틀리는 파트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해서 시험장 가기 직전에 그 부분만 쫙 읽고 가도 실제 시험장에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오답노트가 제일 잘 써먹는 과목이 민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1차 과목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1차 과목이 합격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기출문제를 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 교수님들께서도 앞서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은 본인들도 한 번씩 다 언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조금 실제 시험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어서 본 것 같고 들어본 것 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기출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6월 정도까지는 60점이 나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1차 과목을 먼저 합격선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그 7월부터 이제 10월까지 마지막 그 러쉬를 할 때 이때가 이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되게 힘든 시간인데 1차 과목이 제대로 그때 밑바탕이 안 되어 있으면 2차 과목까지 끌고 가기가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1차 과목을 무조건 상반기 안에 좀 잡아놓자라고 생각을 하고 1차 과목에 좀 많이 몰입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한 5, 6월쯤에는 기출문제를 풀면은 60점 선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2차 과목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1차 과목은 이제 까먹지 않도록,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한 번씩 문제만 푸는 정도로. 네, 그렇게 문제만 풀었을 때 또 문제를 풀다 보면 또 모르는 부분이 생기고 하면 또 이론도 보게 되고 하면서 점수를 조금 더 올려서 이제 나중에는 뭐 1차 과목을 풀었을 때 한 70점 정도가 나오게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였고 실제로도 그 정도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1차 과목은 뭐 6월까지는 60점이 나와야 된다.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60점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때까지도 뭐 4, 50점밖에 안 나온다 하면은 사실상 동차 합격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1차 과목에 좀 더 매진을 해서 2차는 후년으로 기약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2차 과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상반기에 좀 1차 과목에 많이 집중을 했다고 했지만 2차 과목이 이제 중개사법,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이잖아요. 그런데 공법은 많은 분들이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공포의 법이라고 불려요. 이제 양도 워낙에 방대한 양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법은 사실은 놓지 않아요. 1년 내내. 놓으면 안 돼요. 놓는 순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1차 과목을 위주로 했다고 했지만은 공법은 그냥 1년 내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다 공부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방대한 양이에요. 공법은 그냥 1년 내내 죽어라 외우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희상 교수님의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아서 조금 저의 34회 시험 때는 김혜상 교수님께서 좀 내주신 문제가 좀 적중률이 많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개사법은 이제 중개사법을 공부를 해보시면은 중개사법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내용이에요. 그냥 들어보면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네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다만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중개사법을 가르치는 교수님들께서도 보통 암기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수님께서 암기 코드를 만들어 주신 거를 활용도 했지만 또 저만의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많이 했고요. 중개사법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 암기 코드를 그냥 포스트잇이라던가 아니면 A4 용지를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뭐 4분의 1로 만들어서 그 안에 코드들만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제 눈 닿는 곳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라던가 저는 주부니까 냉장고랑 뭐 주방 상부장이라던가 제 손 닿는 곳, 눈 닿는 곳에 중개사법의 그 암기 코드들을 쫙 깔아놨었어요.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 물을 꺼내려고 하다가도 코드 한번 읽고 물을 꺼내고, 그릇 꺼내려고 하다가도 코드 한번 읽고 그릇 꺼내고, 그런 식으로 중개사법은 공부를 했었고, 그랬더니 공부 시간을 그렇게 많이 따로 내지 않아도 코드들을 잘 외워서 조금 시험은 수월하게 70점 정도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 같은 경우에는 공시법, 세법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등한시했던 과목인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일 애를 먹었던 과목이기도 해요. 제가 앞서서 1차 과목들은 이제 합격선을 만들어 놨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한 8월 정도에 모의고사 같은 거를 쳐보면은 공시법, 세법은 정말 난리가 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좀 제가 등한시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데 가볍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가벼운 과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좀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러쉬를 했을 때도 생각보다 공시법이 정말 좀 이해가 안 가고 외워도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좀 그랬었어요. 세법도 세법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일 가볍게 생각했지만 의외로 시험장에서는 좀 문제가 좀 난이도 있게 나와가지고 좀 애먹었던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공시세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특강을 활용해가지고 좀 많이 압축을 시켜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시험장에 가서도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문제가 많이 나와서 좀 덜덜 떨면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고, 다행히도 그래도 교수님들께서 찝어주신 데서 잘 나와서 무난하게 60점 이상은 나왔지만, 지금 생각해도 마지막까지 또 공시법은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저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과목이에요. 결론은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평균 80점 이상으로 무난하게 합격을 했었고, 2차 같은 경우에는 60점 중반대 정도? 조금 아슬아슬하다고 하면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거에서 이제 공시세법이 조금 많이 애를 먹였고요. 공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내내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딱 60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과목이다라고 느꼈고, 그래도 다행히 60점 미친 과목이 없었어가지고 천만다행으로 그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는 조금 중개사법은 제 전체적인 평균 점수를 높여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70점 이상 받으시고요. 공시세법이랑 공법은 60점 이상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험을 쳐보고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면 이제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도움이 됐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은 굳이 무리하시지 마시고 1, 2차를 나눠서 치시는 게 조금 부담이 좀 덜 하실 거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육아를 하면서 1, 2차 동시에 치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6과목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과목씩을 공부를 해도 주 6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 6일 공부를 하고 나머지 일요일 날 하루는 전체 다 복습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본의 아니게 가족들도 좀 힘들게 했던 것 같고, 저도 어쨌든 공부에 그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좀 많이 해야 되는 시험이라는 걸 처음에 모르고 시작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공부를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좀 속상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해놓으니까 저는 지금의 이 자격증이 너무 소중하고 이 공인중개사증도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좀 바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장롱에 박지 않고 바로 써먹게 된 계기도 사실은 시험을 준비한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복귀하지 않고 바로 사무소를 차려서 공인중개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수험생활이 힘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친구들이라던가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고 배려를 받아서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고 잘 수험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꼭 합격을 하셔가지고 실무에서도 서로 만나 뵙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만났을 때 이렇게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것처럼 서로 중개사들끼리도 너무 경쟁 관계라고 배척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같이 꼭 실전에서 만나서 같이 한번 공동중개 해봐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